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각측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면 각측량이라고 하면 어떤 점에서 시준한 두 점 사이에 낀 각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각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각측량은 각을 측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번 그 각측량에서는 보통 단측법이라든지 배각법, 방향관측법, 각관측법 이러한 것들이 주로 중심적으로 나오고 뒷부분에 오차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트랜싯의 구조를 보시면, 자, 트랜싯의 구조에는 수평축, 연직축, 분도원, 버니어 여러 가지 등등등등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버니어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버니어는 순버니어가 있고 역버니어가 있죠. n-1을 n등분한 것을 우리는 순버니어라고 하고 n+1을 n등분한 것을 우리는 역버니어라고 합니다. 그것과 순버니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역버니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속치 C는 뭡니까? n분의 S가 되겠죠. 최소속치라는 것, 요 최소속치 C라는 건 뭐냐면은 트랜싯이 만들어질 당시에 가장 작은 눈금,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트랜싯은 20초독이라는 소리는 이 트랜싯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읽어봤자 20초 단위까지밖에 못 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최소속치 C를 계산하는 문제도 간혹 나오는데 답은 20초 아니면 30초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트랜싯 자체가 20초독 아니면 30초독입니다. 그래서 요 C는 n분의 S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C는 대부분 20초 아니면 30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버니어에 대해서 순버니어와 역버니어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싯의 구비 조건에 보면은 책에 보면은 그림하고 잘 나와 있죠. 수평축과 시준선은 직교가 돼야 되겠고 수평축과 연직축도 직교가 돼야 되겠고 연직축과 시준선도 직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싯의 구비 조건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꼭 기호랑 같이 HCVL 요 같이 기호랑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를 보게 되면 트랜싯의 제6조정.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트랜싯의 6조정은 1, 2, 3, 4, 5, 6 이렇게 돼가지고 평반, 십수, 횡망연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반, 십수, 횡망연, 평반, 기포관의 조정, 십자, 종선의 조정, 수평축의 조정, 십자, 횡선의 조정, 망원경, 기포관의 조정, 연직, 분도원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순서 나열하는 문제 1에서부터 3조정까지는 수평각을 측정할 때 필요한 조정이고 4에서 6조정까지는 연직각을 측정할 때 필요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수평각 측정할 때 필요한 조정만으로 짝지어져 있는 것은 찾아라 그러면 평반, 십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반 기포관의 조정이라는 것은 평반 기포관축과 연직축은 직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조정의 십자 종선의 조정은 수평축에 직교해야 되겠고 십자 종선은 밑에 보면 우리가 트랜싯 제6조정 해가지고 그림이 정면하고 측면이 제대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트랜싯의 6조정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부분 나열하는 문제라든지 수평과 관측 시 필요한 조정, 연직과 관측 시 필요한 조정 이러한 정도로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조정 좀 알아두시고요. 각관측의 주의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1번 경사지에 기계를 세울 때는 두 개의 다리를 관측점보다 낮은 곳에 같은 높이로 설치하고 한 개의 다리를 관측점보다 높게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측의 참고란에 보면 그림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기계를 운반할 때는 연직축을 수직으로 한다. 기계는 잘 조종하여 망원경 정의, 반위의 위치에서 관측을 해야 되고 시준시 폴의 하단을 시준해야 되겠고 그죠? 관측에 좋은 시간을 택해야 한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트랜싯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평각 관측법입니다. 측정법. 그래서 수평각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단측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각법이 있고
세 번째로 방향 관측법이 있고요. 방향 관측법이 있고, 네 번째로 각관측법이 있습니다. 각관측법. 일단은 여기서 시험 문제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각관측법하고 백악법이 되겠습니다. 백악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그 계산 문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자, 먼저 단측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 단측법은 말 그대로 각을 딱 한 번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단측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기계를 어디다 세우겠습니까? 여기다가 기계를 세우고 A라는 점과 B점의 어떠한 각을, 이러한 각을 딱 한 번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단측법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반의의 차이는 몇 도냐면은 180도가 차이가 납니다. 단측법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확도에 보면은, 정확도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한 방향의 부정오차 m 이꼬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라는 것은 시준 오차, 베타는 일금 오차가 되겠죠. 오차 전파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부정오차 단각법의 부정오차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복법, 백악법이라고 하겠죠. 이 백악법은 반복법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여러 번 관측을 해서 그 관측 횟수로 나눠줘서 우리가 값을 구하는, 이러한 값을 우리는 이러한 관측 방법을 백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세워서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0도면 이렇게 각을 한번 측정하면 얘가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각을 고정한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어디로? A로 돌아갔을 때 각도가 몇 도? 3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하면 이게 60도가 되겠고,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한 번 더 측정한다 싶으면은 이 각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A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측정하면은 90도가 나오면 나누기 세 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니까 그만큼 측정 횟수로 나눠져서 각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관측법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준오차하고 일금오차, 그래서 1번은 시준오차, 2번은 일금오차, 3번은 백악법의 오차가 나와 있는데, 3번에 있는 백악법의 오차 m이꼬로 루트 n분의 2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n분의 베타의 제곱, 요 식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곱해주면 일금오차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알파가 시준오차, 알파가 요렇게 곱해주면 시준오차고, 요와 같이 곱해주면 이제 일금오차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번 플러스 2번이 바로 식이 어떤 게 나오는 겁니다. 3번이 나오죠. 그래서 요 최종 요식만 하나만 알아둬도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 문제로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n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측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알파는 시준오차, 베타는 일금오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악법의 특징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눈금을 계산할 수 없는 미량 값은 궤적하여 반복 횟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눈금을 계산할 수 없는 미량값. 굉장히 결과적으로 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최소 눈금보다 작은 각을 읽을 수 있답니다. 최소 눈금보다 작은 각을 읽을 수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러한 각을 측정을 했을 때 이 트랜짓은 예를 들어서 20초독이라는 소리, 20초독으로 트랜짓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30도, 얘가 60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90도, 00분, 20초가 나올 수가 있겠죠. 10초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30초도 나올 수가 없겠죠. 40초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도, 00분, 6.67초가 되겠죠. 그런데 이 트랜짓은 20초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각을 측정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반복 관측함으로써 최소 수치보다 더 미세한 이러한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에 의해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준오차가 많이 발생하겠죠. 여러 번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금 부정에 의한 오차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n회의 반복 결과야 360도에 가까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분도원 자체가 이게 0도부터 몇 도까지? 360도까지가 있으니까 백악법을 관측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 번씩 360도를 전부 다 이용을 해서 하면은 눈금 부정에 의한 오차를 소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악법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굉장히 나쁜 건 아니지만 좀 괜찮은 정확도가 나쁘진 않고 그래도 좀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밀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이 삼각측량 같은 경우 방향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백악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경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악법 같은 경우는 삼각측량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금오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은 수평각 측정의 정밀도가 나와 있죠. 교차라는 것은 정의 마이너스 반이, 백악차라는 것은 R1 플러스 L1, 그러니까 정의 플러스 반이 마이너스 정의 플러스 반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 이상 관측을 해야만 백악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측차도 역시 R1-L1- L2-L2 해가지고 책의 참고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방향각법. 자, 방향각법은 반드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어떤 시준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시준 방향에 이르는 각을 차례대로 관측하는 방법을 방향 관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방향 관측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직선이 있었을 때 기준을 하나 잡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각을 측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방향 관측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관측법. 자, 각관측법은 우리가 정밀도가 가장 좋기 때문에 1등 삼각측량에 이용되는 것이 각관측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이러한 방법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각관측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관측법에 이러한 각수를 계산하는 식은 2분의 1의 n의 n-1로서 우리가 각을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조건식의 수를 계산하는 식은 2분의 1의 n의 n-2, 그러니까 2분의 1의 n-1, n-2로서 조건식의 우리가 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관측법은 그림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각 수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식의 총수를 계산하는 그와 같은 식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각관측 오차 및 소거 방법. 상당히 그래도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제 외워지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각관측의 오차는 기계 오차, 그죠? 그 조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와 기계의 구조상 결점에 따른 오차,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거를 일단 무시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트랜싯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연직축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연직축의 오차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일단은 연직축의 오차라는 것은 연직축 자체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를 연직축의 오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소거가 안 됩니다. 다음 중 연직축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소거가 불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도원의 눈금 오차. 자, 분도원의 눈금 오차는 분도원 자체가 눈금 자체가 일률적으로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n분의 180도씩 옮겨가면서 무슨 관측? 대회 관측을 함으로써 우리가 오차를 소거합니다. 그래서 대회 관측은 2대회 관측, 그 다음에 3대회, 4대회가 있죠. 2대회는 얼마입니까? 0도, 90도. 초독의 위치가 되겠죠. 초독의 위치. 0도, 60도, 120도. 그 다음에 0도, 45도, 90도, 135도.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도원의 눈금 오차는 어떻게 소거를 하냐면은 대회 관측에서 소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2대회, 3대회, 4대회 같이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전축의 편심오차는 왜 발생하냐? 우리 책에 보면은 분도원의 중심하고 내외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를 우리는 회전축의 편심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회전축의 편심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소거하냐면은 트랜시트에 보면 A번이어가 있고 B번이어가 있습니다. A번이어, B번이어 평균을 해줘서 우리가 회전축의 편심오차를 소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연축축의 오차는 소거가 안 되고 분도원의 눈곱오차는 어떻게 소거한다? 대외관측을 하고 회전축의 편심오차는 A, B번이어 평균을 합니다.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소거를 하냐면은 망원경, 정의, 반의에서 평균을 해서 소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수평축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소거하는 방법은 정반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관측의 오차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와 같이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 3개를 뺀 나머지는 정반이에서 평균을 해서 소거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오차가 3개고 기계의 구조상 결점에 따른 오차도 역시 3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조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오차는 글자 수가 5자리고 기계의 구조상 결점에 따른 오차는 8개입니다. 8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각관측의 체화값. 자, 요거는 상당히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정밀도가 일정한 경우에 각을 관측할 경우, 다시 말하면 경중률이 같다라고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체화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측 횟수를 다르게 했을 경우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했었지만 P와 N과의 관계입니다. 관측 횟수는 경중률은 관측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P1 대 P2 대 P3 이꼬로 N1 대 N2 대 N3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L0 이꼬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트랜시트에서 특히나 그 체화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대부분 관측 횟수가 주로 많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부에 체화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의 형태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관측 횟수를 같게 했을 경우하고 관측 횟수를 다르게 하였을 경우 이렇게 2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관측 횟수를 동일하게 했을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림을 딱 그리면 이건 됩니다. 그림을 딱 그려서 자, 이러한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있고 이거 O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계를 딱 세우죠. 그랬을 때 요렇게 한번 측정을 하고 이걸 X라고 하고 요거를 Y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측정한 값을 Z라고 하면은 어떠한 식이 나오겠습니까? X 플러스 Y 이꼬로 Z라는 식이 나오죠. 만약에 X 플러스 Y가 Z랑 같지 않다라고 하면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오차가 발생하겠죠.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Z 이꼬르 이게 바로 오차가 나오겠죠. 자, 이 식에서 플러스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 값이 더 컸다라는 소리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 값이 컸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나오면은 큰 각에다는 무슨 보정? 마이너스 보정, 작은 각에다는 플러스 보정을 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역시 큰 각에다는 무슨 보정? 플러스 보정, 작은 각에다는 마이너스 보정을,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을 때, 각에 여기 플러스가 나오면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큰 각에다는 무슨 보정? 마이너스 보정, 작은 각에다는 플러스 보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을 경우에 어디에다가, 플러스가 나오면은, X하고 Y에다는 무슨 보정? 마이너스 보정을 해주면 되겠고, Z에다가는 플러스 보정을 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요 수치를 뺀 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여기에다가는 플러스 보정을 해줘야 되겠고 여기에다는 마이너스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요와 같이 계산을 했는데 오차 자체가 3초다. 각수가 몇 개입니까? x, y, z니까 나누기 3을 해주는데 1초씩 일단은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x 플러스 y가 컸다 그러면은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초, y에다도 역시 마이너스 1초, z에다가는 플러스 1초씩 보정을 함으로써 우리는 x 플러스 y 이꼬로 x 플러스 y 이꼬로 z라는 요와 같은 식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큰 각에다는 마이너스 보정, 작은 각에다는 플러스 보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푸는 조건은 전부 다 몇 번씩 관측 횟수가 어떨 때 전부 다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관측 횟수가 다르게 하였을 경우는 자, 요거는 요와 같은 값에서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인데 일단은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번을 측정하고 이 사람은 두 번을 측정을 했고 이 사람은 세 번을 측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차만 계산한다고 하면은 x 플러스 y 이꼬로 z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역시 오차가 발생하는데 역시 보정하는 방법에는 큰 각에다는 마이너스, 작은 각에다는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관측 횟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요와 같이 그냥 하면 끝나지만 요와 같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측정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오차가 10초가 나왔다. 플러스 10초가 나왔다. 플러스 10초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 각이 더 컸다라는 소리니까 여기다는 마이너스 보정, 플러스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똑같이 저와 같은 경우는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지만 여기서 나누기 3을 하면 Z는 3번을 관측했기 때문에 억울하죠. 자기는 좀 정확히 측정을 했는데 오차 자체를 등배분하게 되면은 좀 이론상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를 보정할 경우에는 경중률을 계산을 해서 경중률의 관측 횟수에 반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보정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P1 대 PX 대 여기서 보면 PX 대 PY 대 PZ 이꼬로 1분의 1 대 2분의 1 대 3분의 1 이꼬로 6 대 3 대 2 요와 같이 값이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A, B, C라고 했을 때 각 A, O, B에 대한 값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1입니다. 11분의 6 곱하기 얼마? 10 해주면 되겠죠. 10을 해주면은 60 나누기 10이라면 5점 얼마가 나오겠죠. 5점 몇 초가 나오는데 부호는 무슨 보정? 마이너스 보정을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각 B, O, C는 11분의 얼마? 3 곱하기 얼마? 10 이꼬로 하면 2점 얼마 나오는데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 A, O, C는 11분의 2 곱하기 10 해서 1점 얼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를 다 더하면 절대값을 요거를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10이 나오는 겁니다. 10. 그래서 여기는 무슨 보정? 플러스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게 나오는 값. 왜?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값을 우리가 조건부 관측의 최하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관측의 최하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조금 전에 했던 관측 횟수가 같은 경우와 관측 횟수를 다르게 해야 했을 경우에 요와 같이 계산을 해서 각각의 최하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합에 대한 허용오차. 이거는 이제 우연오차가 되겠습니다. 2 이꼬로 오차 루트 n. n은 이제 각의 수로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싯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순번여하고 역번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구비조건, 그 다음에 트랜싯의 6조정, 그 다음에 수평각 측정법의 그 방향관측법, 배각법, 그 다음에 그 각관측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관측 오차 소거 방법, 그죠? 조정이 불완전해서 생기는 오차, 그 다음에 구조상 결점에 따른 오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하값을 계산하는 거와 두 가지가 있죠. 그 정도가 일정한 각을 관측한 경우와 조건부 관측한 경우의 최하값,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랜싯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